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오늘 폐막식을 끝으로 16일간의 대장정 그 막을 내립니다. 불굴의 투혼을 보여준 우리 선수단은 메달 순위 종합 3위를 달성했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둔 태극전사들이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귀국 현장에는 영광의 얼굴들을 격려하기 위한 환영 인파가 몰렸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홍랑 기자, 아시안게임 일정을 마친 선수들 다 귀국했습니까? 네, 아시안게임에 출전했던 야구와 축구 대표팀이 잠시 후 도착합니다. 이곳 인천공항에는 어젯밤 감동의 여운이 아직도 느껴질 만큼 많은 팬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번 대회 득점왕 정우영과 이강인, 홍현석 등 축구 유럽파 3총사도 함께 귀국해 내일 A대표팀 소집에 합류합니다. 야구 대표팀도 빛나는 금메달을 목에 걸고 금에 환영했습니다. 아시안게임 영웅들은 오늘 낮부터 속속 귀국했습니다. 어젯밤 부상 투혼으로 큰 감동을 줬던 안세영을 기다린 건 팬들이었습니다. 배드민턴 여왕으로 떠오른 안세영은 동료들로부터 금메달만큼 값진 왕관을 수여받았습니다. 정말 꿈을 꾸니까 정말 할 수 있고 또 이루어지는 게 너무 신기해서 더 이제 도전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앞으로의 파리도 너무 기대가 되고 얼만큼 제가 성장할지 너무 기대가 돼서. 탁구 금메달리스트 신유빈을 기다리는 팬들도 있었습니다. 긴장한 티 내지 않고 그 무대에서 자기 기량을 펼치는 모습이 멋있어서 더 응원했던 것 같아요. 신유빈은 귀국이 늦었습니다. 아시안게임 후에도 중국에서 열린 다른 대회에 출전했는데 결승전을 앞두고 신유빈의 허리 부상으로 기권한 게 아쉽습니다. 다른 운동선수라면 이 정도 부상은 다 갖고 있다 생각하고 저도 더 크게 다치지 않도록 관리를 하면서 훈련도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팀 본진은 오늘 밤 폐회식까지 일정을 마무리한 뒤 내일 귀국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인천공항에서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중동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팔레스타인의 기습 공격에 레바논까지 가세했습니다. 피해 보복을 예고한 이스라엘도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사상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중동 전역으로 확전될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밤하늘이 붉은 빛으로 번쩍이고 잠시 뒤 거대한 불기둥이 솟아오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로부터 기습 공격을 당한 이스라엘이 반격에 나선 겁니다. 가자지구 중심부에 있는 팔레스타인 타워 일부는 이스라엘 전투기의 공중 폭격으로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접경 지역에 투입된 전투기들은 테러 조직과 차량까지 목표물을 정밀 타격합니다. כל המקומות שהחמאס מסתתר בהם, פועל מתוכם. נהפוך אותם לאיי חורבות. 이스라엘의 반격으로 하마스가 통치하고 있는 가자지구에선 200여 명이 숨졌고 이스라엘에선 300여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스라엘 거리 곳곳에는 시신이 쌓였고 보금자리는 폐허로 변했습니다. מלחיץ ביותר. מלחיץ, זה לא נורמלי לגדל ילדים ככה. 이번 무력 충돌은 지난 2021년 전쟁 이후 최대 규모로 이스라엘 전 방위군 대변인은 이스라엘에게는 진주만 같은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무력 충돌 이틀째 하마스에 이어 레바논 남부에 근거를 둔 또 다른 무장 세력 헤즈볼라도 기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점령한 군시설에는 화염이 치솟았고 이스라엘의 대응 포격이 곧바로 이어졌습니다. والله كنا هيك بالصيد وسمعنا من الصبح صوت صواريخ وهيك فقام العدو رجع رد وهيك على الضياع وعليه. 전면전을 선언한 이스라엘에 맞서 하마스는 저항 세력들에게 동참을 촉구하고 있어 중동 하약고에서 불붙은 분쟁의 확전 위험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무장단체 하마스의 로켓포는 이스라엘의 방공망 아이언돔을 무용지물로 만들었습니다. 육해공 여러 경로로 이스라엘을 침투한 하마스는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눈도 속였습니다. 계속해서 김재혁 기자입니다. 요란한 공습 경보가 울리고 도심 상공의 로켓포가 궤적을 그리며 날아갑니다.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한 로켓포는 3,500발 이상. בסביבות השעה 6 בבוקר בערך נפל פה טיל ליד הבית. כתוצאה מכך הכל נשרף, הבית נהרס, חלונות. 미국과 이스라엘의 정보망을 피해 이스라엘 본토를 겨냥한 기습 공격은 육해공 모든 경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로켓포 발사 약 1시간 만인 현지 시간 어제 오전 7시 40분쯤 하마스 무장대원들은 이스라엘 국경에 철조망을 뚫고 들어가 지상전을 벌였습니다. 해상을 통해 침투하는 소형 보트들이 포착됐고 패러글라이더를 이용해 국경 상공을 넘어선 공격에 이스라엘군은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남부에 침투한 무장대원들은 이스라엘군을 사살하고 민간인까지 인질로 잡아 납치했습니다. قررنا أن نضع حداً لكل ذلك بعون الله ليفهم العدو أنه قد انتهى الوقت الذي يعربد فيه دون محاسب فإننا نعلن بدء عملية طوفان الأقصى. 로켓포 수천 발에 90% 요격률을 자랑했던 이스라엘의 저고도 방공망 아이언돔도 뚫렸습니다. 기습 공격 징후를 인지 못한 대외 정보기관 모사드와 미 CIA 등의 정보력에도 구멍이 뚫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영국 BBC 방송은 하마스가 철저하고 치밀하게 비밀리에 조율된 공격을 유대인들의 명절이 끝난 직후 안식일에 감행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네, 아는 기자 조아라 기자 나왔습니다. 중동 화약고에서 불붙은 전쟁, 우리에게 닥친 안보 현실과도 비교가 됩니다. 자, 조 기자, 팔레스타인은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 벌떼 공격에 세계 최강 방공망이라고 알려져 있던 아이언돔까지 뚫렸습니다. 네, 이 아이언돔이요. 하늘을 철갑으로 씌웠다는 이름을 가졌을 정도로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최첨단 방어 장비죠. 이 로켓 위협에 대응해 이스라엘은 저고도 방공 시스템 아이언돔을 2011년 개발했습니다. 이 아이언돔 한 개 포대는 레이더와 추적 시스템, 사격 통제 센터, 그리고 요격 미사일 20발을 쏠 수 있는 발사대 3대로 구성되는데요. 그러니까 아이언돔 한 개 포대는 최대 60발 정도를 동시 요격할 수 있는 거죠. 이 요격률이 9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에 수천 발의 로켓탄으로 벌떼 공격이 쏟아지자 사실상 무용지물이 돼버렸습니다. 북한도 휴전선 일대 이 대규모로 방사포를 배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하마스의 공격 수단인 로켓포, 이 북한의 방사포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북한은 휴전선 인근에 장사정포 1000여 문을 배치해 시간당 만여 발의 포탄을 수도권에 퍼부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군도 촘촘한 방공망을 구축하고 있죠. 이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는요, 하층부는 패트리엇 미사일 천궁2가, LSM은 그 사이, 또 고도 150km까지의 상층부는 사드가 담당하고 있고요. 이 방사포에 대비한 장사정포 요격 체계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입니다. 요격은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하는 거고, 이 장사정포 이제 포탄 공격에 대해서는 킬체인 같은 것들을 작동을 해서 원점을 타격하는 그런 방식으로 대응해 나가는 게 실제 전면 전시에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도 자주 등장할 정도로 세계 최고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공격 징후 전혀 몰랐던 겁니까? 네, 이스라엘의 해외 첩보기관인 모사드는요, 이 중동의 광범위한 첩보망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이 막대한 자금력으로 서방을 위협할 만한 정보까지 수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셈입니다. 이 공격 징후를 파악해 사전에 공유하지 못한 미국 CIA 등의 정보력에 대한 우려도 흘러나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 임기 중에 2개의 전쟁을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우크라이나에 이어 중동 화약고도 폭발했죠. 이 바이든 대통령 이스라엘에 대한 전 방위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stands with Israel. We will not ever fail to have their back. We'll make sure that they have the help their citizens need and they can continue to defend themselves. 네, 하지만 지난해 미국은 이미 우크라이나에 103조 원을 지원했고 이 국민 여론도 예전만 같지 않습니다. 이 내년 11월 대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나 중동을 지원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언제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까? 네, 장기화될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즉각 가자 지구에 보복 공격을 단행했고요.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레바논 무장 세력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을 향해 박격포탄을 쏘아 올리며 참전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단체로 알려져 있죠. 최근 이스라엘은 미국 주도로 사우디아라비아와 관계 정상화를 시도하고 있었고, 이에 대해 이란은 불편한 속내를 숨기지 않은 만큼 이번 전쟁의 배후로도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미국 이란의 대리전이 전면 충돌로 이어질 경우 신중동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 조아라 기자였습니다. 시청자의 제보로 만드는 제보가 뉴스다입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 보호자가 의료진에게 1시간 넘게 폭언을 쏟아내 업무가 마비됐습니다. 나중에 온 환자를 먼저 치료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응급실에선 먼저 온 순서가 아닌 위중한 환자를 먼저 치료하는 게 원칙입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들것에 실려 응급실에 들어오는 남성. 사우나에서 쓰러져 이송된 환자입니다. 상태를 살펴본 의료진이 검사를 권합니다. 원내에 도착을 해서 초진 진료가 끝난 상태였고 CT 오더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들어간 상황이었거든요. 잠시 후 의료진들이 다른 환자가 누워있는 침대로 뛰어갑니다. 심정지 상태인 응급 환자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환자를 살리려 애를 쓰고 있는데 앞선 환자의 보호자로 온 여성이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위급한 순서대로 진료한다는 설명에도 막무가내. 의사가 112에 신고했지만 경찰 앞에서도 막말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냥 막 해보시면 의사면 진짜 환자 아프다고 어쩜 의사 선생님 말을 한마디가 아니니 못한데. 항의는 1시간 넘게 이어졌고 다른 환자들은 꼼짝없이 대기해야만 했습니다. 정작 해당 환자는 정밀 검사에서 별 이상이 없었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는 보호자를 고소했습니다. 간단한 불평 정도로만 끝나시는데 이렇게 심하게 저는 제 인생은 처음이었습니다. 안 좋은 환자를 방치할 수는 없어요. 최근 5년간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 협박해 검거된 사람은 2,600명이 넘습니다. 의료진을 폭행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지만 폭언 등 단순 난동일 경우엔 경범죄 처벌이 고작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이틀간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에서 또래 여학생 3명을 연쇄 폭행한 고등학생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 익숙한 공간에서 버젓이 벌어진 섬뜩한 범행에 주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강보인 기자입니다. PC방에서 경찰관들에게 끌려가는 앳된 얼굴의 남성. 10대 여성 3명을 연이어 폭행한 16살 A군입니다. 지난 5일 밤 화성시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10대 여성을 폭행하고 다음 날 밤에도 수원시 권선구 아파트 2곳에서 또 다른 10대 여성 2명을 폭행했습니다. 3번 모두 목을 졸라 폭행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갔고 이 중 1명은 기절시킨 뒤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휴대전화를 훔쳤습니다. 피해자 3명 모두 A군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3시 30분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해서 형사 많이 왔었어요. 경찰은 오늘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도와 폭행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A군이 왜 범행을 저질렀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A군이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은 성범죄가 목적이었는지 여부도 조사 중입니다. A군은 고등학생으로 촉법 소년이 아니어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일각에선 이번 사건이 부산 돌려차기나 의왕 엘리베이터 폭행 사건과 닮은 꼴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온라인에선 미성년자라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반응과 함께 겁이나 엘리베이터도 못 타겠다고 불안을 호소하는 글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어제 서울 여의도 일대엔 불꽃 축제를 보기 위해서 100만 인파가 모여들었습니다. 행사는 큰 안전사고 없이 끝났지만 곳곳에서 다소 아쉬움이 남는 모습들이 포착됐습니다. 장호림 기자입니다. 웅장한 음악에 맞춰 불꽃이 터지고
까만 여의도 하늘이 색색깔의 불꽃으로 화려하게 물듭니다. 시민들은 환호성을 터뜨리며 제각각 휴대전화로 불꽃을 담느라 분주합니다. 어제 저녁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1시간 반 동안 진행된 세계 불꽃축제에는 경찰 추산 100만 명이 넘는 시민이 몰렸습니다. 현장에는 지난해보다 인원이 10% 늘어난 7천 명이 배치돼 안전관리에 나섰습니다. 소방당국에는 80건의 신고가 접수됐지만 대부분 경상에 그치는 등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위험한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안전 문제로 쳐둔 통제선을 넘어가는 시민들. 가파른 경사 끝이 곧장 강물로 이어지는 곳이지만 휴대전화 불빛에 의존한 채 바위 사이에 앉을 곳을 찾습니다. 자전거가 쌩쌩 달리는 자전거 도로에도 시민들이 가득 찼습니다. 불꽃놀이 딱 시작했을 때 딱 사람들이 길에 멈췄는데 꽉 막혀서 이제 사람들이 다 못 움직이더라고요. 좀 많이 무서웠던 것 같아요. 불꽃놀이가 보이는 지역이 넓다 보니 7천 명 넘는 인원 배치에도 통제가 쉽지 않은 겁니다. 아무래도 거기는 안전요원까지 배치가 되지는 않는 지역이고 지역별로 자율적으로 관리를 하는 지역. 행사가 끝난 자리, 스스로 쓰레기를 치우는 시민이 대부분이었지만 곳곳에 널브러진 쓰레기들은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또 한강공원 곳곳에는 쓰레기들이 산처럼 쌓여 쓰레기를 되가져가자는 캠페인이 무색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 같은 해외 OTT가 경쟁하듯 구독료를 줄줄이 올리고 있습니다. 몇몇 컨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구독자 수가 증가하자 수익성 개선에 나선 건데 과연 이용자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신선미 기자입니다. 월 이용료가 10,000원 안팎인 국내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를 서너 개씩 구독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3개요. 티빙이랑 디즈니랑 넷플릭스. 넷플릭스랑 디즈니 플러스 그리고 왓챠 그리고 티빙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OTT마다 그 오리지널 시리즈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기 위해서 주요 OTT 플랫폼의 인상 예고로 정기 구독 서비스 이용 부담도 커질 전망입니다. 먼저 디즈니 플러스는 초능력을 다룬 드라마 무빙의 인기에 1일 이용자 수가 100만 명을 넘자 서비스 문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다음 달부터 월 이용료를 9,900원에서 4,000원 올리고 한 집에 살지 않는 사람과의 계정 공유도 금지합니다. 앞서 넷플릭스는 지난 7월 해외에선 광고가 없는 가장 저렴한 기본요금제를 없애 사실상 가격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또 월스트리트 저널은 넷플릭스가 할리우드 배우 노조 파업이 끝나면 요금제 가격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해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됩니다. 소비자들은 해지를 고민합니다. 사실 OTT 서비스는 연속성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번 무빙이 끝나고 나서 해지하는 친구가 좀 많지 않을까. 반면 지난 3년간 가격 인상이 없었던 국내 토종 OTT 업체들은 구독자 증가폭 둔화에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고물가 부담 속에 결국 경쟁력 있는 OTT만 살아남을 것이란 반응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요즘 성별과 나이를 불문하고 앱테크가 인기입니다. 일정 걸음 이상을 걷거나 특정 미션을 수행할 때마다 포인트를 받아 쏠쏠하게 잔돈을 모으는 새로운 재테크 트렌드입니다. 유찬 기자입니다. 20대 친구들이 만나 한 금융사 앱부터 켭니다. 주위에 동시 접속한 사람들과 함께 버튼을 누르면 한 명당 최대 10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은 들어가서 포인트 적립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등학생도 모바일 앱에서 걷기 목표를 달성해 적립금을 모읍니다. 10원씩 주는 거 티끌모아 태산이라 생각해가지고 한 번씩 쓰고 있어요. 이처럼 모바일 앱에서 특정 미션을 수행한 뒤 적립금 보상을 받는 재테크인 앱테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만보 걷기나 게임, 퀴즈 푸는 이벤트에 참여하는 식으로 10원 안팎의 소액을 모아가는 겁니다. 한 금융사 조사에 따르면 초중고교 학생의 앱테크에 대한 관심은 성적 다음이었고 취미 문화생활이나 친구 관계보다 높았습니다.
10대와 20대 10명 중 8명은 랩테크를 하고 대학생은 랩테크로 한 달 평균 2만 원을 버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랩테크에 대한 관심은 세대를 가리지 않습니다. 40대 가장은 체력도 기르고 돈도 버는 일석이조 효과를 노린다고 말합니다. 걷는 거는 원래 걷는 건데 거기에 덧붙여서 돈까지 준다고 하니까 기왕이면 어플도 쓰면서 건강도 챙기고 돈도 한 2,000원, 3,000원? 예, 그 정도 좀 모는 것 같아요. 이 같은 앱테크 인기에 금융사가 아닌 다른 플랫폼들도 앱테크 서비스를 내놓는 추세입니다. 다만 앱테크를 할 때 포인트의 사용처와 기한, 현금화 여부에 제한을 두는 경우도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사망자만 2,000명이 넘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흙더미 속에 파묻혔던 어린아이가 구조자 손에 이끌려 나옵니다. 건물들은 완전히 무너져 내려 형체가 사라졌고 가족을 잃은 생존자들이 곳곳에서 울부짖습니다. 현지 시간 어제 오전 11시 10분쯤 아프간 북서부 헤라트주에서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아프간 정부 재난부는 2,000명이 넘는 사망자와 9천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파손되거나 무너진 주택도 1,300여 채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AP통신은 20년 만에 아프가니스탄을 강타한 가장 치명적인 지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피해 집계가 진행되고 있어 사상자 규모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규모 4.3에서 6.3 사이에 강한 여진이 8차례나 이어지고 있어 추가 피해도 우려됩니다. شفاخانه موجود بوده به دسترس از اونها طوری که شما می‌بینیم این خدمات هنوز هم ادامه داره و هنوز هم از اطراف و از ونزوئلا متاسفانه بعضی واقعات به شفاخانه آورده میشه. 아프간에서는 지난해 6월에도 규모 5.9의 지진이 발생해 1,000여 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아프간은 지난 2021년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재집권하면서 해외 원조가 중단됐습니다.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국제사회의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탕후루와 달고나 라떼, 흑당 밀크티까지 요즘 달달한 음식들이 우리의 입맛을 제대로 저격하고 있습니다. 물리치기 힘든 단맛의 유혹에 넘어가면 건강을 망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부 국가들은 단맛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세계를 보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일본의 유명 도넛을 맛보기 위해서입니다. This line of people here are waiting 3 hours. 영상을 찍은 유튜버가 도넛을 손에 넣기까지 걸린 시간은 4시간에 달합니다. 대만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버블티는 태평양 건너 미국의 입맛도 사로잡았습니다. It's 5:15. My favorite boba place closes at 6, and it takes me 51 minutes to walk there. Let's see if I can do this. 보바티로 불리기도 하는 버블티는 녹말 종류인 타피오카 떡이 들어간 달콤한 밀크티로 이젠 전 세계가 즐깁니다. SNS로 인증 사진을 남기는 젊은 층들 유행과 맞물려 더 화려하고 달콤한 디저트 열풍이 이어지면서 설탕 소비 증가세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설탕 소비량은 1억 7,600만 톤. 올해는 1억 8천만 톤을 넘어 역대 최대 소비량을 갈아치울 전망입니다. 앞서 본 디저트들입니다. 도넛 1개엔 설탕 30g, 버블티엔 최대 60g.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탕후루 한 꼬치엔 24g이 들어갑니다. 세계보건기구의 하루 섭취 권장량은 25g. 하나만 먹어도 하루치 설탕을 다 먹는 겁니다. 설탕의 과다 소비 속에 지구촌 비만 인구는 8억 명. 비만율 상위 국가들을 살펴보니 태평양의 작은 섬국가들이 13위까지 차지했습니다. 식품 자립도가 낮아 가공식품 위주로 먹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14위, 우리나라는 165위입니다. 상위 30개 나라 중 19개국 주민 1명당 하루 평균 설탕 섭취량은 권고량을 훌쩍 넘는 32.7g 이상이었습니다. If you are obese, you are abusing your body in all times.
국민 건강이 나빠지면 치료비 증가와 생산성 악화 등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대책 마련에 나선 국가들도 등장했습니다. 일본은 지난 2008년 직장인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비만 금지법을 제정했습니다. 매년 건강검진에서 허리둘레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관리 대상이 되고 한 직장에서 비만 직원이 많아지면 고용인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영국은 비만도가 일정 수치 이상인 국민들을 위한 체중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The NHS is offering a free digital weight management program delivered online.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설탕 함유 음료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도 지난해 12월 기준 최소 85개국에 달합니다. 2035년이면 세계 비만 인구는 중국 인구에 맞먹는 15억 명으로 예측됐습니다. 1인당 하루 설탕 소비량이 이미 권장량을 넘어선 우리나라도 더 이상 먼 나라 얘기만은 아닙니다. 세계를 보다 권갑구입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여야는 각자 이런 흐름이 과연 유리한지 혹은 불리한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입니다. 사전투표 다음 날인 오늘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선거운동 모습은 눈에 띄게 달랐습니다. 양측의 속내를 최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2.64% 역대 최고를 기록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에 여야는 일제히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지층의 결집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심판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로 인한 사법 리스크에 대한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분노 또한 굉장히 큽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거기에다가 인사 참사에 대한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전투표 마감 다음 날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 등이 지원 유세에 총출동했습니다. 저는 집권 여당의 힘 있는 후보입니다. 오죽하면은 우리 당 대표께서 직접 제 말을 보증하러 왔겠습니까, 여러분? 통상적으로 본투표에 많이 참여하는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을 더 끌어내기 위해서는 오는 11일까지 남은 사흘이 승부처라고 보는 겁니다. 반면 민주당은 오늘 홍익표 원내대표 등 지도부 없이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안정부청장 누구입니까? 진도후! 진짜 일꾼 누구입니까? 진도후! 특히 건강을 이유로 어제 선거 지원 유세 계획을 번복한 이재명 대표는 오늘도 높은 사전투표율 등에 대한 메시지를 내지 않았습니다. 사전투표율이 높은 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보수층을 자극해 막판 결집하지 않도록 수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TLA 뉴스 최선입니다. 네, 열왕열왕 정치부 이현재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진교훈, 김태우 후보 얼굴이 보이는데 땡땡땡땡 지우기, 뭘 지운다는 겁니까? 네, 윤심, 명심, 지우기입니다. 자, 이번 선거 처음에는 윤심 대 명심,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리전으로 평가받으면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여론을 받들어서 대통령께서 사면 결단을 내리신 것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탄압이 극도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뭐가 달라졌습니까? 네, 지금 이 선거 공보물, 강서구 주민들, 유권자들에게 보낸 이 선거 공보물을 보면 양측의 전략을 읽을 수 있는데, 자, 김태우 후보 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구도심 재개발, 고도 제한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을 큼지막하게 실었습니다. 자, 근데 이거 보시면 좀 누가 빠진 것 같지 않으세요? 누가 빠졌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얼굴이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윤심 후보보다 힘 있는 집권 여당 후보로 보이겠다는 전략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진교훈 후보 쪽을 좀 볼까요? 네. 자, 경찰 출신이다 보니까 표지부터 안전, 안심 등 키워드가 눈에 띕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킨 경찰 등 도덕성을 강조했고 19년 강서 사람이라면서 강서구와의 인연도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 사진은 하단에 비교적 작게 넣었습니다. 선거운동 초반에 이 대표 병문안 사진과
통화 내용을 SNS에 올리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죠. 그러면 초반 전략을 왜 이렇게 바꾼 겁니까? 자, 이게 자기 브랜드 가치 하락을 최대한 막겠다라는 그런 심산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당선이 되면 더 이상 누구누구의 대리자가 아니라 자기 얼굴로 구정을 이끌어야 하잖아요. 네. 그런데 반면에요. 이번 선거에서 모습을 안 보이는 윤 대통령이나 이 대표와 달리 좀 눈에 띄는 활동을 하는 인물이 있다던데 누굽니까? 네, 돈봉투 사건에 연루돼 탈당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입니다. 자, 지난 지방선거 때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였던 송 전 대표 파란 점퍼를 입고 나홀로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을 SNS에 연일 올리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돈봉투 사건 수사선상에 오른 사람이 유세차에서 선거운동하는 것은 역효과라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직접 이름을 거론하진 않지만 송 전 대표의 지원에 대해 부정적 기류가 엿보입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보이는데 혁신의 시작,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네, 부산 해운대에서 지금 내리 3번 당선된 하태경 의원이 다음 총선에서 서울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하 의원 오늘 채널A와 통화에서는 자신의 결정이 혁신으로 이어지길 기대했습니다. 너무 현실에 안주하면 그 당은 고인물이 되고 썩고 없어지죠. 우리 당이 다시 살아나고 또 이기기 위해서는 이런 혁신과 헌신의 몸짓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구를 옮긴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정치인에게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일 수 있는데 이 국민의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응원과 불편, 이 두 가지가 모두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기득권에 안주하려는 사람들에게 명분이 없어질 것이라고 힘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게 유리한 영남 지역구를 둔 사람이 많은 당 지도부 등 주류 그룹에서는 불편한 기색이 감지됩니다. 취재를 해보니까 이거 개인의 결단 아니냐, 본인의 입지를 키우려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울산이 지역구인 김기현 대표는 격려를 하면서도 중진 의원의 수도권 차출론에 대해서는 답변을 흐렸습니다. 당 지도부와 사전 협의를 하였습니다만 하태경 의원의 그 결단에 높이 평가합니다. 다른 우리는 오로지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어쨌든 국민의힘이 이렇게 치고 나가면 총선을 6개월 앞두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긴장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제 혁신에 밀리면 안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친명계로 분류되는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혁신 경쟁에서 지지 않게 모두 긴장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제 총선이 6개월 남았는데요.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반년은 혁신과 민생으로 가득 채워지길 기대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한글날인 내일도 적당히 선선해서 활동하기 어렵지 않겠습니다. 다만 전국이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는 벼락을 동반한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길게는 모레 오전까지 경기 북동부와 강원에 최고 20mm, 이 밖의 중부와 제주 산간에는 5mm 안팎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쌀쌀한 공기에 내륙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서울이 14도, 춘천은 10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낮엔 전국이 22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한편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 해안에는 강한 너울이 유입되고 있어 주의하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메달 색깔에 대한 아쉬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흘린 땀방울이 자랑스럽습니다. 특히 세대 교체 과정에서 어린 선수들이 보여준 자신감, 긍정적인 에너지는 스포츠맨십이 추구하는 정신 그 자체였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봤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미래를 보여준 MG의 힘.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아침을 여는 보이는 라디오, 정치 시그널. 시사 보도의 최강자, 김진의 돌직구쇼. 돌직구쇼의 연장전, 더 남아. 생생한 뉴스 현장을 전한다. 뉴스의 라이브. 시사 보도의 강력한 한방, 강력한 4팀. 오늘의 10가지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쇼, 뉴스 탑10. 오전 8시부터 하루를 함께하는 채널A 시사보도 9월 4일부터 출격!